앉아요. 이게 정말 나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숙제, 심부름, 방청소. 하기 싫은 것들에 지쳐버린 어느 날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가짜 나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그 녀석에게 몽땅 시켜야지. 나는 얼른 모아둔 용돈을 탈탈 털어서 도우미 로봇을 한 대 샀다. 가장 싼 도우미 로봇 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로봇에게 가짜 나 작전을 설명했다. 오늘부터 너는 가짜 내가 되는 거야. 네, 주인님. 가짜라는 게 들키지 않도록 나랑 똑같이 행동해야 해. 그렇게 할게요. 그럼 주인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것부터 알려주면 좋을까? 그럼 나는 땡땡이야 라고 하나씩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쉬운 것부터. 나는 이름과 가족이 있어. 이름 김지후, 성별 남, 생일 2007년 6월 17일, 돼지띠 쌍둥이 자리, 주소 사과로 3-6, 학교 사과초등학교 2학년, 키 125cm, 몸무게 27kg, 혈액형 A형, 가족 아빠 김진수, 엄마 장현경, 나 김지후, 남동생 김지후, 고양이 김양이. 나는 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야. 매일 아침 머리에 까치집이 생긴다. 실증을 잘 낸다. 귓볼이 작다. 몸이 뻣뻣하다. 흥분하면 콧구멍이 넓어진다. 김양이가 핥히어서 생긴 상처가 이거 팔꿈치에 있다. 왼손잡이다. 왼쪽 엉덩이에 점이 있다. 많이 뒤척이면서 잔다. 지하철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가 다리에 있다. 빨리 못 달린다. 춤 실력은 그저 그렇다. 양말에 구멍이 자주 난다. 그네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상처 딱지가 무릎에 있다. 이 근처가 간지럼을 가장 많이 탄다. 옆구리. 여기를 꼬집어도 하나도 안 아프다. 팔꿈치. 손바닥이 언제나 끈적끈적하다. 딸꾹질을 자주 한다. 해를 보면 재채기가 나온다. 콧노래를 잘 흥얼거린다. 콧물이 잘 나온다. UFO를 본 적이 있다. 잘 돼 있어. 머리가 커서 모자가 안 맞는다. UFO? 응. 이제 나에 대해 잘 알겠지? 가짜나 잘 부탁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훈님답게 보일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나다운 거? 나는 그냥 난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로봇은 꽤 끈질겼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생각해 봤지만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귀찮았다. 예를 들어볼게. 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어. 좋아하는 것. 양념김, 모자가 붙어있는 도토리, 개, 물안경, 할머니, 삽. 싫어하는 것. 글짓기 숙제, 목도리, 핸드크림, 향수 냄새, 끈 묶는 신발, 자몽 주스. 나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윙크. 6조의 머리부터 거꾸로 들어가는 것 할 수 있어.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윙크 할 수 있고, 6조의 머리부터 거꾸로 들어갈 수 있고, 피망만 쏙쏙 빼놓는 거 할 수 있고, 아주 잠깐 자전거 핸들에서 손 떼는 것 할 수 있고, 동시에 두 나무에 오를 수 있어. 귤 한 개를 통째로 입에 넣을 수 있어. 개에게 물려도 참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베개 안 베고 자. 할 수 없는 일은 계란을 잘 깨는 거, 밤 12시까지 깨어있는 거,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여자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 감자칩 봉지 뜯는 것, 마트의 시식 코너에 혼자 가는 것, 내가 아기일 대로 돌아가는 것, 왜 이 장난감을 꼭 사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 간지럼을 참는 것. 나는 옛날부터 나였어. 처음에는 갓난아기였지. 조금씩 크면서 웃기도 울기도 하다가 여러 추억들을 간직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은 지금도 좋아하니까 내 안에는 아기 때부터의 내가 모두 들어있을 거야. 꼭 안아주면 좋아. 꼭 안아주면 좋아. 나는 아빠와 엄마의 아들이야. 아빠와 엄마도 각각 아빠와 엄마가 있으니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와 이어져 있을 거야. 나는 흔적을 남겨. 왠지 내가 쓰거나 만든 것은 전부 나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 아이고, 어지러운 모양새를 보니 지우짓이네. 이런 짓을 하는 건 지우밖에 없지.
저건 지우가 식판을 엎은 자국이네. 이건 지우가 예전에 그려준 거구먼.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거지? 그 이상한 옷은 지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는 거지. 나는 기계이기도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매일 밥을 먹고 똥을 싸. 그러니까 나는 똥 만드는 기계야. 몸이 언제나 따뜻하니까 김양이에게는 따끈따끈 기계지.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니까 머리카락 공장이기도 해. 양말에 금세 구멍이 나니까 양말 구멍 뽕뽕 기계. 오후 5시 정도엔 언제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 땡땡땡 시계야. 이런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지후 라디오이기도 해. 볼이 부드러워서 보들보들한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쁨 주는 기계이기도 하지. 녀석 보드랍기도 하지. 나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한 해 한 해 키가 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랄 거야. 쑥쑥 자라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 수염이 엄청난 위대한 구두가게 아저씨, 머리 모양이 엄청난 위대한 빵가게 아저씨, 이가 엄청난 위대한 서점 아저씨, 근육이 엄청난 위대한 장난감 가게 아저씨. 나는 시시각각 변해. 왠지 아침부터 두근두근 설레는 날이 있고 뭘 해도 재미없는 날이 있어. 그날의 날씨나 그 전날에 있었던 일에 따라 내 기분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변하지. 여러 모습으로 바뀌지만 그것들 역시 모두 나야. 지우님을 꽤 많이 알게 되었네요. 로봇이 말했다. 그런데 난 겉보기에도 평범하고 다른 애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 나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대답했다. 방해하지 말아줘. 뭐 그렇기는 하네요. 그럼 하나만 더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지우님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떠올라요? 글쎄, 로봇은 꽤나 끈질겼다. 나는 인기 짱인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내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아이로 여겨질까? 나에게 멋지고 재미있는 인기 짱이에요. 엄마,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큰아들이에요. 남동생, 장난감 안 빌려주는 형이에요. 선생님, 수학 못하고 덜렁대는 학생이에요. 김양이, 밥을 줘서 내가 가끔 놀아주는 친구예요. 의사 선생님, 감기에 잘 걸리고 주사 맞기 싫어하는 환자예요. 같은 반 친구, 시끄럽고 말대꾸 많이 하는 남자예요. 할머니,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손자예요. 수영교실 친구, 평영만 잘하는 친구예요. 외계인, 작고 약해 보이는 지구인이야.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어야 해. 난 있는 곳에 따라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알맞은 모습으로 행동해야 해. 야, 출동이다. 가족들과 할머니와 혼자 학교에서 수영교실에서 친구들과 나는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으면 나밖에 몰라. 그 누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내 머릿속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그 누구도. 풋, 하마처럼 생겼네. 대체 뭐가 재미있다는 거야? 아, 등 간지러워. 쟤 좀 귀엽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오, 좋겠다. 이런 세계 있어서. 그건 정말 멋진 일이지. 민우 머릿속에도 이런 색이 있지 않아? 난 지옥의 세계야. 슬픈 생각만 해. 그래? 재밌는 생각도 많잖아. 나는 단 한 명밖에 없어. 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김새가 다른 나무 같은 거래. 자기 나무의 종류는 타고나는 거여서 고를 수 없지만 어떻게 키우고 꾸밀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대. 나무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은 상관없어. 자기 나무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대.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솟아올랐다.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귀찮으면서도 왠지 조금 즐거웠다. 그나저나 이렇게 까다로운 일인데 네가 내 가짜 노릇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는 완벽한 지후 로봇이 될게요. 정말? 로봇은 집 앞에 다 와서야 나를 알아주었다. 엄마 있잖아요. 넌 누구니? 이런 벌써 들켰네. 끝. 쉬운 일이 아니야. 방귀 만세. 후쿠다 이와오. 방귀 소리가 온 교실을 울렸다. 방귀 소리를 내줄래?
아, 요코다. 태초는 빨개진 요코의 두 뺨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요코가 방귀 뀌었어요. 1학년 3반 교실이 갑자기 웅성웅성 시끄러워졌습니다. 태초는 요코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태초는 다소곳하고 공부도 잘하는 요코를 보면 왠지 늘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 방귀 좀 뀌면 어때서? 선생님이 조금 큰 목소리로 1학년 3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방귀는 건강하다는 증거다. 소리가 큰 것도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야. 선생님 말씀에 요코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사토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방귀를 뀌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나 엘리베이터 타고 있을 때나 수업을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사토시 말이 맞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지. 너희들 모두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자명종 시계가 아니야. 더구나 기계도 아니고 너희는 인간이야. 자기가 언제 울지 언제 웃을지 모르잖아. 방귀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모두를 쳐다보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듯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자신 있을 때 수염을 만지작거립니다. 특히 대변이나 소변, 방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아. 하지만 장난삼아 방귀를 뀌어서는 안 돼. 요코는 그런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태츠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싱긋 웃었습니다. 며칠 전 신체 검사를 할 때 태츠오는 장난삼아 방귀를 뀌었다가 선생님에게 눈물이 찔끔 나오도록 꿀밤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까까머리 유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방귀는 아무나 다 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 숨 쉬는 것처럼 시원하게 방귀를 피웅피웅 뀌는데 엄마는 한 번도 낀 적이 없거든요. 우리 엄마 방귀 제대로 뀌고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요.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지난번에 분명히 방귀 뀌었어. 다케시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큰 소리로 방귀를 낀 적 없는데 우리 엄마는 갑자기 뿡 하고 뀌던 걸 나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놀랐는데 뒤로 자빠질 뻔했다니까. 다케시가 흥분한 얼굴로 이야기하자 다들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입을 하마처럼 벌리고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밀 마스카라스는 방귀 안 뀌지요. 그게 뭔데? 과일이냐? 에게이, 선생님, 밀 마스카라스도 몰라요? 선생님, 안 되겠네요. 가면 쓴 수수께끼 레슬링 선수 있잖아요. 힘도 세고 얼마나 멋있는데요. 스토시가 부르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냐? 수수께끼 레슬링 선수란 말이지. 그럼 틀림없이 방귀 낄 거다. 선생님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또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푸. 선생님 집에 미카라고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녀석도 방귀를 낀단다. 정말요? 거짓말이죠? 고양이가 어떡해요? 싱긋싱긋 웃는 선생님의 눈이 가늘게 붙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다들 방귀를 뀌는 거야. 방귀에 관한 결론이다. 다들 알았냐? 선생님은 뿌듯해하며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생님, 저 있지요.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도 방귀 뀌나요? 부끄럼쟁이 요시에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뱃속에 든 아기? 참 그렇지. 얼마 안 있으면 요시의 동생이 태어나지?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습니다. 글쎄다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얼굴을 찡그리고는 머리를 극적극적 긁었습니다. 아까 싱글싱글 웃던 선생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도우루가 헛기침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남자다.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방귀를 뀌는지 안 뀌는지 우리 선생님은 알 수가 없다. 모두들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도우루 말이 맞다. 선생님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시에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안심한 듯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학년 3반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습니다. 교실도 웃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귀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자. 선생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이왕 방귀 얘기가 나왔으니 방귀에 관한 글짓기를 하기로 하자. 시를 써도 좋고. 겨우 차분해졌던 교실이 또 웅성웅성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나비다. 새하얀 조개 껍데기 같은 나비 한 마리가 교실 안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와, 예쁘다. 요코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비도 방귀 낀다. 태츠오가 이렇게 말하자 요코가 고개를 한번 끄덕했습니다. 지금 1학년 3반 교실에는 목장처럼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태초는 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있었던 일을 시로 썼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동그라미 5개를 그려주었습니다. 아주 너다운 방귀로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요코를 그렇게 너무 놀리면 안 되지. 네 녀석이 좋아하는 걸 들켜버리면 어쩌려고. 태초는 흠칫 놀랐습니다. 얼굴이 제멋대로 빨개졌습니다. 선생님은 요코에게도 동그라미 5개를 그려주었습니다. 아주 예쁜 방귀로구나. 둘이 나란히 만점받았네. 정말 방귀 만세다. 자, 방귀조회 1학년 3반 야마모토 태초. 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방귀가 나왔다. 엉덩이도 심심했나 보다. 끝. 꽃방귀 1학년 3반 요시다 요코. 선생님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 방귀를 낀다고 했다. 그렇다면 풀이나 나무나 꽃도 방귀를 낄까? 물풀의 나무에 맛있는 꽃향기는 꽃이 낀 방귀 냄새일까? 끝. 졸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응. 나 목이야. 말랐어.